네, 불과 뭐 몇 개월 사이에 코스피가 9,300에서 5,300을 갔다가 지금 네. 이제 7,000선을 회복하는 상황들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글로벌 통화 정책, 금리 우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이슈 진단으로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연구원 겸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을 누르는 이슈가 글로벌 금리 상승세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한데 교수님께서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분석하셨다고 해요. 네,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걸 주목해야 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 굉장히 낮고 오히려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네. 예, 미국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가는 목표치를 여전히 못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고용이 지난 7월에 좀 감소했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고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이걸 발표한 거 보니까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소비 지출 중에서 내구재하고 준내구재 이쪽에서 소비 지출이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마 기업들이 앞으로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 내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견해가 아주 소수 견해죠. 아이비들 견해들 보니까요. 예, 거의 다 동결인다든지 어디서는 올릴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예. 내지 두 번. 예. 네. 예, 그런데 시티 같은 데서는 10월에 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물가하고 고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전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시티처럼 금리를 네. 올해 내에 인하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미국 주가가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입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은 아마 4분기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네. 올해 내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금통위에서 2달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역시 신현송 체제가 세다 이걸 다시 확인했는데요. 그러게요. 올릴 때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나은 것인지 한은의 그 금리 인상 속도 혹은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적정금리 제가 추정해 보면 네. 소위가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 3.5% 안팎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금리 인상이 한 9개월,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하는 경제 전망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번 경제 성장률 3.3%로 3.3으로 올렸고 올렸던데요. 예. 예, 내년에 2.9%로 네.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3.3%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수출 증가세가 최근에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비도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 건데 그 말은 잠깐 말씀하신 거는 내년의 성장률이 지금 기대치만큼 못 던데 지금 반도체에 사실 의존한 성장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조금 성장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 늘 전망하는 사람들이 좀 네. 후행적이거든요. 네. 예, 경제 지표가 올라갈 때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오니까 사실 2분기도 실제보다 더 실제가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뒤따라서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합니다. 주가 전망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목표 주가 보면은 6월까지 계속 올리는 기업이 낮추는 기업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7월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제 낮추는 기업이 네. 올리는 기업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전망 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저는 낮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망치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환율 쪽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되면 또 어떨지. 사실 고공행진했던 환율도 어느덧 벌써 1,370원대까지 찍었고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정말 가장 낮은 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국내 반도체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가 계속된 영향이다라고 분석치는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율 쪽은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기간의 문제인데요. 네, 올 연말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전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중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되고요. 뭐 우리 경상수지 역상 최고치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엔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이하나 가치도 오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율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앞으로 2개월 정도 보면요. 예, 저는 다시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 최근에 급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주식 계속 뭐 팔았죠. 7월까지 예. 많이 팔았다가 맞아요. 8월에는 뭐 조금 네. 약간 샀거든요.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이닉스 예. ADR 들어온 것도 있고. 예,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9월, 10월 무렵에 들어가지고 지금 가대평가된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오르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죠. 네. 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2개월 정도 내다보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나 중계 추세로 보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상승이니까 네. 환율 하락 쪽으로 예, 환율 아래쪽으로. 하락. 네. 예, 예. 예. 좀 길게 봤을 때는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환율 방향성까지 봤는데요. 그렇다면 네.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저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던 우리 증시가 7월에 또 크게 한번 맞고 나서 지금은 6,800선 하반기 들어서 박스권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또 다시 한번 7,000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때 증권가에서 막 1만 피 얘기 쏟아졌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추세가 약간 주춤하니까 다시 한번 전망치를 줄줄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망하는 사람들은 후행적이다라고 말씀해 예, 예. 주시기도 했는데요.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네. 저 반등 국면이 다시 상승해가지고 예, 지난번 그 9,380까지 그렇죠. 장중 올라가지 네,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돌파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그게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하락 국면에서 지금은 반등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9월까지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제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볼 때 코스피를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 수출 데이터. 금액을 보거든요. 네. 예, 그게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9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하면서 코스피 방향을 예측하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7월에 41억 7천만 달러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달에는 한 43억 달러, 9월에는 45억 달러 정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12월까지 전망해 보면요, 9월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제 모델상으로는 정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월, 11월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하락 국면에서 지금 반등이다. 이게 다시 그 추세 상승으로 접어든 국면은 아니다. 예, 그리고 제가 코스피를 볼 때 뭐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OECD가 발표하는 선행지수 보거든요. 이것도 거의 정점 무렵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후반, 특히 4분기로 가면서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코스피는 단기 순환상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죠. 네. 예, 그러나 최소한 그 1년 정도만 보면 지난 9월을 정점으로 하락 과정에서 지금은 반등이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는 사실 뭐 정부에서 나는 건 일별로 당연히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별 모델로 해서 주가구의 흐름을 쓰는 게 우리 김혜익 교수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그 상관관계가 그죠. 굉장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치를 교수님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기본적인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 반도체 상승은 AI의 기대와 투자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몇 차례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결국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들을 이번에도 좀 잠재우고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AI에 대한 투자의 과잉성,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의 연결, 기대와 우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엔비디아 올해 실적이 오늘 아주 좋게 발표가 네. 됐죠. 네. 뭐 이런 영향이 당분간 주시장에 반영되면서 우리 반도체주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반도체 수출을 보면요, 금액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추세상으로는 전년 동월비나 전월비 증가율은 꺾이고 있고 모멘텀도 꺾였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BIS나 MBR 이런 데 보면은 AI 가행 투자, AI 금융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AI 그 순환금융,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해주고 그걸로 또 물건 오픈 사기하고 AI는 또 네. 예, 뭐 서버 이런 걸 구입해주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행 투자하고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런 것들이 그 4분기부터 부분적으로 그 조짐이 나타나면서요. 아마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해서 계속해서 뭐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과 디테일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호조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 실적에 대한 뭐 우리가 확인도 했었고 하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투톱은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상반기 또 워낙 달렸다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상승 여력, 회복력이 또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 여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한테 궁금해요. 많이 물어볼 거예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 지금 사도 돼요? 뭐 이렇게 어디까지 많이 물어볼 가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역시 코스피가 제가 정점을 치고 예. 하락 과정에 접어들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주가도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예. 예, 사실 뭐 지금 반도체 경기 좋다, 주주 환원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올랐어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뭐 버블, 역버블 이런 걸 발생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렇게 못 오르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제가 반도체 수출 모멘텀이 전월비 꺾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AI 순환금융 이것도 머지않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게 지금 두 기업의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면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항상 그런 그 우려들이 당장 이제 다음 주,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차들이 있고 시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고민인데요. 반도체는 그렇게 좀 톤다운을 해 보더라도 사실 반도체만 너무 가서 시장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 보면 반도체가 조금 슬로우하게 가주면서 여타 섹터들이 함께 이익이나 주가나 올라오는 게 우리 시장으로서는 건강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반도체 말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드웨어보다 좀 소프트웨어,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주가가 하드웨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삼성 SDS, 뭐 네이버 제가 네이버, 구체적 네. 종목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아까 4분기에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주가는 7월에 큰 폭 조정을 네. 보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충격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미국은 사실 큰 조정 안 받았죠. 예. 근데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은 우리 주가만 오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조정폭은 적더라도 같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4분기에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뭐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오를 수 있는 뭐 음식료, 통신 서비스
뭐 이런 거 필수 소비재 네. 이런 것들로 올 4분기까지는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 방어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계속 앞에서부터 매크로부터 섹터, 업황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떼어놓고 시기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교수님께서 사실 뭐 지금은 공격적 포지션보다는 현금성 자산 예. 그리고 채권을 늘려서 조정에 대비하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을 또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는 아까 주가가 네. 지난 거 6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지금은 하락 국면에서 반등이다. 네. 좀 주식 비중을 그동안 좀 줄여주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도 그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뭐 이번 반등 국면에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싸게 살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기 채권을 포함하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뭐 저는 빠르면은 뭐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무렵에는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고가 몇 차례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게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정학적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밸류가 높아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밸류가 높은 데다가 예, 그동안 예, 밸류를 뒷받침했던 네. 기업 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최근에 그 7월 뭐 소매 판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거든요. 그리고 소폭 감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7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보니까 소비 증가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가 지금 그동안 지출을 너무 많이 했고 저축률은 과거 평균보다 한 2%포인트 낮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가계 1인당 그 실질 소득을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보니까 거의 정체예요. 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많이 못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아마 4분기에는 소비 증가세 둔화, 기업 매출 증가세 둔화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에 반영하면서 이제 목표치를 좀 낮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누구라도 좋은 얘기만 하면 좋죠. 주가는 올라갈 요인만 많다고 하면 좋긴 하나 사실은 항상 투자는 양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요.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한양대 미래인재연구원 김영익 겸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